정말로 여기에서 써 있는 것처럼 생산성이 나겠느냐, 이 제품을 시장에 내놨을 때 잘 팔리겠느냐 하는 그거에 대한 확신은 안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은 위에서 지시했기 때문에 그 지시에 따라서 안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태도죠. 근데 이런 태도로 들어오게 되면은 결제를 받는 것이 상당히 늦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을 숙지하고 암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장의 눈으로 봐서 내가 주인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결제안을 봐서 이건 분명히 된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들어오면은 소위 그 상사들은 결제의 달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 실무자의 눈빛을 보면은 벌써 저 결제는 바로 해줘야 되겠구나, 아니구나 하는 걸 직감적으로 파악한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결제를 받을 때 핵심적인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아주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 또 결제를 빨리 받는 하나의 비결입니다. 대부분 보면은 요즘 이 스펙이 상당히 과한 오버 스펙의 그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기법들을 이 관리자나 초급 관리자나 사원들이 많이 가지고 들어옵니다. 어떤 시장 분석 기법이라든지 강약점, 스왓 분석이라 그러죠. 이런 것들을 많이 구사하기 때문에 서론 부분에서 그러한 것들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테크닉을 현란하게 설명하려고 하는,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강합니다. 그러나 상사는 이미 그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 회사의 현재 문제가 무엇이고 어떤 것이 한계점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에다가 그 안을 만들려고 했을 때는 가장 궁금한 것이 뭐냐? 솔루션입니다. 해결책이죠. 대안. 그것도 얼마를 들여서, 만약에 돈 안 들이고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면 가장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빨리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하는 게 좋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기상결제학을 과감히 버려야 됩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많은 직장인들과 대화를 나누거나 강연을 하다 보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결제를 빨리 받는 요령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에 상사가 기분이 좋을 때, 다시 말하면 날씨에 비추어 본다면은 쾌청일 때 들어가서 결제를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것에 단호히 반대합니다. 정말로 직장에서 본인의 캐릭터를 쌓고 큰 자리로 나가려고 한다면은 그런 기상결제학을 버리고 역으로 상사가 어떠한 그 컨디션이나 이러한 것들이 쾌청이지 않을 때에도 결제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직장인이 돼야 됩니다. 굉장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저항감을 가지고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상사의 기분이 안 좋을 때, 어떤 화가 폭발한 뒤에 결제를 들어가면은 세 가지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은 예를 들어서 사장님 이렇게 많이 화내시면은 건강에 해롭습니다. 라든지 이런 그 격려성, 해소성 멘트를 던짐으로써 친근감을 형성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상당히 그 화가 나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가 안을 가지고 들어왔다는 것은 그 안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반증하기 때문에 상사는 가급적이면 빨리 결제를 해주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천둥번개가 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은 피하는데 그 결제를 가지고 들어온 부하를 쳐다보면은 이 친구는 애사심, 우리가 흔히 말하는 로열티가 상당히 강하구나,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깊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단 여기에 한 가지는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화가 폭발하기 직전에 결제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폭발한 다음에, 조금 지나간 다음에 내가 왜 그랬을까 하고 조금 후회를 하는 그런 시점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좋고요. 이 기상결제학을 버리라고 하는 것은 기분이 좋을 때만 상사에게 결제를 들어간다면 그 결제 자체는 빨리 받을 수 있지만은 장기적으로 보면은 항상 그 쾌청일 때 들어가려고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시간이 더 걸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시적으로 보면은 이러한 점을 잘 생각하셔가지고 기상결제학을 과감히 버리는 게 좋고요. 네 번째는 결제를 들어갈 때 예상 질문을 잘 파악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 예상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안을 가지고 들어가는 그 결제안과 관련되는 예상 질문이 아닙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결제안과 관련된 예상 질문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결제안과는 관련이 없는 현재 회사 전체로 볼 때의 가장 큰 현안 문제, 다시 말씀드리면 상사가, 경영층이, 사장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현안 문제에 대한 그런 정보를 잘 숙지해서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상사들은 결제안을 보고 있으면서도 머릿속에서는 그러한 현안 문제에 대해서 아주 살아있는 정보를 듣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서를 보다가 문득 이번에 인사발령을 파격적으로 냈는데 현장의 반응이 어때? 이런 식으로 물어봅니다. 또는 경쟁사에서
아주 좋은 상품을 내놨다는데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마켓 시어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이런 식으로 질문을 던지는 거죠. 이때에 수가 떨어지는 그러한 직장인들은 그 제 분야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게 되면 그 결제는 물 건너가는 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시 현재 상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걸 폭넓게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몇 가지 정보, 인포메이션 또는 솔루션을 가지고 들어가서 질문을 던질 때마다 딱딱 답변을 드리면은 굉장히 결제가 빨라질 뿐만 아니라 상당히 강한 인상을 상사에게 심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 결제를 안을 만들어서 결제를 받으려고 다니다 보면 굉장히 큰 프로젝트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회사 내에 전체 부서가 다 연관이 되는 그런 제도 개편이라든지 어떤 시스템의 어떤 교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자기 직속 상사에게만 결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전체 부서의 담당 임원이나 부서장의 합의 사인을 받아야 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에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자잘자잘한 부서에서부터 사인을 받은 다음에 중요한 부서를 거쳐서 최종 결제권자에게 가려고 하는 그런 순서를 밟는 경향이 많습니다. 근데 이것도 조금 어떻게 보면은 비효율적인 생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좀 덜 중요한 부서의 부서장이나 임원들은 자기의 존재 가치를 항상 보여주고 싶어 하는 그런 욕망이 잠재했기 때문에 그런 큰 결제안이 왔을 때에 바로 결제를 하기를 좀 미룹니다. 그래서